네, 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근의 주도라. 주도라. 자, MBN골드 강현근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종목 리뷰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소개해주신 예.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네. 오늘 바로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 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가 좀 아무래도 찾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주도주라고 해도 시장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어느 쪽에 들어갔다가 이 시속 게임에서 내가 잘 못 움직이겠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금들, 뭐 그런 것들과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는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럴 때 기관이 매수해주고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잘 올라갈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종목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갈 곳 없는 자금이 실적이 잘 찍히고, 그리고 외적 성장이 계속 두드러지는 동사에 주목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 아직 못 갔지만 그래도 좀 8% 올라온 거 참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12,100원까지 빠르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표가를 12,800원 잡아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높게 잡았는데 살짝 좀 낮춰서 12,100원, 10% 수익 구간이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2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겠는데 그 가격에 13,2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까지 가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수익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8월 23일 소개해 주신 코리아 FT입니다. 예. 사실 지난주부터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매니저님이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네. 오늘 오후장에 코리아 FT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긴 했는데 네. 내일 좀 추가적인 시세가 더 가능할까요? 네, 한 번 더 조금 더 수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어저께 다행히 리뷰를 해가지고 네. 제가 추가 매수하면 좋겠다, 아니면 없으신 분도 신규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최근에 이제 그 리뷰를 해서 다행인데, 그래서 오늘 다행히 그 매수가 위에서 10% 구간, 12%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에서도 약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온 얘기들 역시 자율주행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얘기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성장과 앞으로 세계의 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캐파가 커지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언급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한 번 더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7,440원 전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내일까지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하이브리드가 있다면 또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정말 일찍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종목 반응이 없다가 오늘 좀 강세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던데 내일장 큰 시세 가능할까요? 예, 오늘 3시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솔직히 뭐 자율주행 종목을 공략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미반도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한미반도체가 우리 종목이니까 그래서 올라온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보다가 현대오토에버를 뭐 올라온 걸 뒤늦게 봤어요. 그래서 또 시간에도 더 올라간 거 보고서 앞으로 조금 더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마침 눌림 이후에 올라갔을 때 잡아서 15만 6,500원에 잘 매수했어요. 지금 여기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박스권이 월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긴 박스권, 그러니까 매물대였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되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3,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우선 관건이고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20만 원, 25만 원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 그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슬라의 FSD, FSD가 있다고 한다면 현대차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다른 그 차에도 계속 소프트웨어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지금 섹터 그쪽이 한번 훈풍이 들어올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길게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1차 목표가 17만
4천원까지는 그냥 두시면 올라올 것이고 1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2차 목표가 설정할 때 그때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자유주행에 가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장부터 자동차 업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코리아 FT도 있고 현대 오토에버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종목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고 네이버 밴드에도 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래도 한 종목을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 자동차 코리아 FT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현대 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미 기대 안 메뉴에 하셨는데. 조금 더 별미 메뉴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현대 모비스 내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선 메뉴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올라와 있네요. 참 시장에 뭔가 결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가 어저께 좀 올라왔지만 역시 135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135달러가 그 뭐랄까 저항대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130에서 계속 이제 걸려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넘어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합을 할 것인데 기대치에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이던스. 그래서 다음 실적은 어떻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이던스나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장 재료로 가져와 봤고요.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 이건 뭔가요, 매니저님? 이게 이제 정부 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미래 선박에 대해서 뭐 선박도 자유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의 자유주행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전기로 수소 에너지로 가는 선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부가 가치적인 미래 선박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을 정부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에 갈수록 계속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나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선업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선업이 결코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만에 불어온 훈풍이고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계속 하나씩 수주가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 종목에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정말 잠잠한데 좀 미리미리 담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GDP 보면서 경기 침체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선 메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특선 메뉴는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률이 유효한 종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내일장 주재료로 일단 가구를 꼽아주셨어요. 가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매니저님?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가구, 침대, 매트리스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 아까 전에 GDP에 대한 소비 지출 부분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소비재 지출의 부분에 찍힌 것들이 쇼핑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표로 매크로로 나오다 보면 그런 매크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그런 것조차도 시장의 종목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일장 주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선 메뉴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종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누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기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마존에서 8년 연속 매트리스 부분 세계 1위인 매출 1위인 그런 브랜드이고 그리고 22년에 현대백화점 그룹에 피인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좀 좋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뭐랄까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데 아마존이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그런 쪽에서 수수료를 너무 세게 붙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반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회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판매 채널도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고 유럽에도 판매가 되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3공장에서 지금 6월부터 가동이 시작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관세를 붙이느냐 반덤핑 조사를 들었냐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그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이게 관세가 제로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하반기부터 더 나아질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우하향했어요. 내려왔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대량 거래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중거리다가 최근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긍정적 보고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는 한 24,000원, 5,000원까지 잡혀 있는데 저희는 심플하게 19,65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 내일 정도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밀리는 구간 지금 이게 주봉 차트라서 그런데 일봉에서는 한 2거래 정도 밀렸는데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메이저가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저가 15,000원 잡으시고 내일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목표가 19,65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네.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선 메뉴로 지누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별미 메뉴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미 메뉴는 단기 트레이딩 이 유망한 종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 쪽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아.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뭐 거의 뭐 조선 관련된 종목이죠. 주 종목은 이제 캐시카우는 조선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ESS 쪽으로 해갖고 각광을 받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소방 설비 피팅 그런 밸브 경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그 데이터 센터에서도 지금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31억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10%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7%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3% 성장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의 슈퍼사이클 신성장 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에 실적 상승이 더 하반기에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왔는데 시간에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도 시가 갭 들어서 올라갈 때 잘 쫓아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목표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대량거래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이게 삼각수렴이라고 하겠죠. 깃발령, 제가 깃발령이라고 불리는데 삼각수렴 이후에 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쉬는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일 목표가 15,750원까지는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11,800원 정해드리겠으니 내일 꼭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별비 메뉴까지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또 강현규 매니저 네이버 밴드도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정보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